자, 이번 시간은 22쪽에 시험 제도 여기 할 차례예요.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여기도. 자, 뭐 자격 시험을 누가 주관하고 누가 시험을 볼 수 있냐 없냐, 합격하면 자격증 누가 주고, 재교부, 또 뭐 자격증 대여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시험 시행 기관.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도지사가 원칙. 예외로서 시험 수준의 규정 유지가 안 될 수 있으니 예외적으로 국장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 국장.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뒤바뀌면 X. 디귿번 조심해야 돼. 디귿번. 예외로 누구예요? 예외적으로 국장이 시행할 수 있죠. 국장이 시행하려면 예외니까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국장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면 아까 배웠던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리을. 이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의 업무를 협회나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험은 2차까지 있으니까 누군데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시험은 2차까지 있으니까 누군데. 자, 시험 시행 기관은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장 이러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면은 뭐 장들이 많으니까 뭐 균형 유지가 안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시험을 위탁해서 같은 날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 응시 자격. 시험 못 보는 사람 2사람. 자격 취소되고 3년이 안 된 자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그리고 3년만 기하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이 법은 자격 취소된 사람보다 커닝 하나 걸린 사람을 더 싫어한다.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에요. 그래도 학 안 풀려서 디귿번. 시험 시행 기관장은 부정행위 명단을 쥐치 없이 다른 시험 시행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돼. 결격 사유 파트에서 이걸 또 배우는데 이 두 가지 조심해야 돼요.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없고 심지어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는 결격이에요. 그런데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시험에 무효 처분이 되고 5년이 안 된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없는데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 오른쪽에 더 알아보기 들어있죠. 이거 하나 조심한다. 이제는 결격은 아니고 시험만 못 보는 거야. 다음 시험 시행.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위원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별것도 아닌데 2번이나 나왔던 지문이고. 심의위원회 의결 이 2번 나왔죠 지금. 국장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고 싶을 때 또 여기 한번. 응시 수수료는 뭐 그 행정 수수료라는 8장 가면 또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할 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납부, 시험을 국장이 시행할 땐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시험을 뭐 할 때? 위탁할 때. 누군데? 위탁할 땐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 이렇게 해서 시험에 합격하면은 자격증 주는데 기업번 중요합니다. 시도지사는 합격자 공고일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대장에 적고 자격증을 교부한다. 작년엔 2월 X로 나왔고 시도지사를 국장 이러면 틀려요. 시도지사가 시행하고 시도지사가 자격증 주신다고 이게 마무리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도지사로 시작해서 시도지사로 끝나요. 그리고 뭐 자격증 교부, 뭐 등록증의 교부, 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의 교부는 다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교부해요. 이런 것도 출제되는데 이따가 문제 나올 거예요. 모든 서식은 다 국토부령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국토부령에 따라서 자격증을 교부하는 건데 국토부령에 가보면 1월 이내에 교부하라고 돼 있다. 밑에 재교부 신청은 어떤 시도지사에게? 교부한 시도지사예요. 교부한 시도지사. 처음에 줬던데. 그리고 재교부라는 말 들어가면 항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수료 납부. 자, 자격증 대여. 세 문장이에요. 기억번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또 자격증을 양도한 자, 자격증을 대여한 자 전부 다 자격 취소, 그다음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자격 취소, 부양지역 이렇게 외우게 됩니다. 그다음에 뒤로 넘겨서 당연히 자격증을 양수대여 받은 자는 그냥 1-1 형벌만 받아요. 형벌만. 디귿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당연히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쓰면 안 돼. 1-1. 나중에 1-1은 양양, 이사, 판매, 명수, 비, 유 이렇게 외우게 된다고. 다음 밑에 자격증 대여 판례인데 이 사건은 자, 주리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니까 당연히 중개보조원이 거래 계약을 성사시키면 안 되지. 근데 거래 성사시켰어. 그리고 중개보조원이 직접 거래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여기에 뭐만 하였느냐? 서명, 자필 서명, 인장 날인, 서명 및 날인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이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판례는 이 앞에는 어떤 말을 써주냐면은 이렇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동업을 했어요. 동업. 심지어 중개보조원이 자금을 투자해서 동업을 했다 이거야. 그랬을지라도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업무를 모두 다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는 않는다면 이는 자격증 대여, 등록증 대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중개보조원이 거래 성사시키고 계약서 작성했죠. 개공이 서명과 날인했죠. 그럼 자격증 대여냐 아니냐 이것은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했느냐 이걸 판단하는 건데 자격증 대여 이냐 아니냐 이건 판단하는 거죠. 판단은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느냐 이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로 업무를 했느냐 이걸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거기 동그라미 1번이에요. 동그라미 1번. 그러면 이 사건은 외관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의 명의로 업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이거예요. 해당한다. 동그라미 2번이 그 얘기고요. 오른쪽에 더 알아보기 읽어보면은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작성한 거래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서명과 날인한 것은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5 이렇게 푸는 거고 등록증 대여다 그래도 5로 풀으면 돼요. 다음에 밑에 또 하나 판례. 무자격자가 명함을 팠는데 명함에다가 부동산 뉴스 상호 직함은 대표라고 썼을 때 이것도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쓴 것이다. 1-1이다 이런 내용이죠. 자 밑에 문제 풀어보죠. 문제 질문을 잘 보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 중개사무소 등록증 이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라고. 1번 자격증과 등록증 교부는 다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까 그랬죠. 모든 서식은 다 국토부령에 있다고. 2번 아직 안 배웠지만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준단 말이에요. 등록관청은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하는데 이때 시장군수구청장 할 때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와 특별자치도 행정시를 말합니다. 3번 자격증, 등록증을 잃어버렸다, 못쓰게 되었다.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 두 개 다? 그럴 리가요. 자격증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증은 등록관청이라고 해야지. 요즘에 이렇게 잘 내요. 3번처럼. 묶어가지고 이게 자격증은 시도 쪽이고 시도지사 쪽이고 등록증은 등록관청 쪽이니까 묶어서 다 이렇게 하나로 통일하시면 틀리는 거죠. 이렇게 잘 냅니다. 4번 이따 배우는데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했으면 그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에? 협회에 통보하게 돼 있어요.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 등록관청입니다. 그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데
다음 달 10일까지 이게 빠졌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4번도 잘 익혀놔야 돼. 5번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조리로 수수료 납부해야죠. 됐어. 자, 오른쪽에 교육제도. 이렇게 자격증을 땄으면은 교육을 받아야 이제 등록이 되고 또 교육을 받아야 소공되고 증 없는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중개보조원 될 수 있는 제도예요. 실무교육은 개공, 소공 되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이고 저 밑에 직무교육은 보조원 되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이고 연수교육은 개공과 소공이 현업 중에 2년마다 받는 교육이다. 자, 실무교육 당연히 미리 받는 거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등록 신청하고 싶은 공인중개사 실무수습도 포함이에요. 실무수습은 포함한다고 문제는 푸는데 현실적으로 실무수습은 없습니다. 뭐 일정 기간 소고로 근무해야 등록한다. 이거를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무수습 포함이라고 법률은 통과시켰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실무수습을 현재 하고 있진 않아. 근데 문제 풀 때는 포함이라고 해야 돼. 자, 등록 신청하는 자 언제? 등록 신청일 전 1년이네. 법인은 대표자, 사원 임원은 전원 다 받아요. 전원 다. 사원 임원 중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받아야 돼요. 이거 실무수습은 당연히 포함하고 언제 또 등록 신청일 전 1년이네. 법인이 분사무소 들 수 있는데 분사무소는 누구? 책임자. 책임자도 실무수습 포함. 언제? 설치신고일 전 1년이네. 분사무소 설치신고하니까. 소공은 실무수습 X예요. 소공으로 일하는 게 원래 실무수습이니까 거기만 수습이 안 들어있다는 것도 신경 써야 돼. 소공은 고용신고일 전 1년이네. 누가 실시? 시도지사 실시.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해요. 실무교육의 면제는 뭐냐면 관두고 1년 안에 다시 될 때는 안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개공이었는데 폐업 신고했다. 1년 이내에 등록을 다시 신청한다. 폐업 신고하고 1년 안에 소공으로 고용 신고한다. 면제. 자, 두 번째 소공이었는데 고용관계 종료 신고되고 1년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다시 소공으로 고용 신고한다. 안 받아도 돼. 대신 1년이 경과한 이후에 다시 될 때는 또 받아야 된다고 답하셔야 되죠. 자, 실무교육의 내용은 세 군데 밑줄. 법률 지식, 경영실무, 직업윤리. 28, 32. 32를 외우면 돼. 32. 일단 실무교육 내용은 밑줄만 쳐놓으세요. 밑줄만 쳐놓으시고 이따가 비교해 드립니다. 자, 직무교육은 오로지 누구만? 중개보조원만 받는 우리 바리스타 교육. 중개보조원만. 중개보조원은 당연히 고용신고일 전 1년이네. 특이한 건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무교육과 직무교육과 연수교육의 공통은 다 시도지사인데 여기 직무교육에만 등록관청에 추가되는 거 조심해야 돼. 중개보조원이 받는 거고 3시간, 4시간밖에 안 받으니까 가까운 데서 하자고. 가까운 데서. 등록관청이 여기만 들어있어요. 당연히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다시 고용 신고할 때 안 받지. 그 다음에 내용은 당연히 먹을 게 없어요. 직업윤리만 있어요. 경영실무 알 필요 있어? 알 필요 없잖아. 법률 지식? 뭐 알아서 뭐하게. 직업윤리만. 양심껏, 앙심겁게, 예? 맛있게, 향기롭게 이렇게 타라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자, 됐어요. 직업윤리만. 3시간, 4시간. 밥도 안 줘요. 3시간, 4시간. 연수교육은 누구 빼고? 중개보조원 빼고 개공과 소공은 실무교육을 받고 몇 년마다? 2년마다 누가 실시? 시도지사 실시 실무교육을 계속 받아라 이거지. 근데 이제 이 연수교육은요. 연수교육입니다. 시도지사 실시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연수교육을 받는데 이 연수교육은 2년마다 계속 받아야 되는 건데요. 안 받으면 과태료가 주어져. 얼마야? 500만 원의 과태료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깜빡하고 안 받을 수 있으니까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싶으면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 주세요.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2 같아요. 그다음 연수교육의 내용의 핵심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거기에요. 법제도 변경사항. 이게 연수교육과 잘 어울리잖아요. 2년마다 받는 거니까. 그럼 세 개 교육을 제가 비교해 보면은 자, 직업윤리만 있는 건 직무교육. 그렇지. 연수교육은 법제도 변경사항 떠 있으면 아, 연수교육.
뭐가 많은데 잘 모르겠으면 실무교육, 법률지식, 경영실무, 직업윤리. 직업윤리는 다 들어있어 지금. 3개 교육에 다 들어있고 시간은 실무교육은 32, 연수교육은 여기에 반절 16, 그리고 직무교육은 3, 4, 그리고 빼기 4, 빼기 4 이렇게 되죠. 28, 32, 3, 4, 12, 16. 되게 잘 나와요 다. 다음에 지침 수립은 뭐냐면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의 공통 실시권자는 누구예요? 시도지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시도별로 교육의 균형 유지가 안 될 수 있다. 그러니 맨 앞에 국토부 장관은 균형 유지를 위해서 3가지 교육의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국장은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의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국장은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 다음 예방교육. 예방교육이 재작년에 신설된 거예요. 예방교육은 예방주사는 3차까지 전원 다 맞아 이렇게 외우시면 돼. 다시 예방주사는 3차까지 전원 다 맞아. 1차는 국장한테, 2차는 시도지사한테, 3차는 등록관청한테.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국장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X. 등록관청은 사고 예방교육 실시할 수 있다. O.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 줄에 개업공인중개사 등 전원 다 맞아. 개공,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보조원은 사고 예방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X.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아직 안 나왔지만 그거는. 이렇게 국장,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공 등에 대해서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언제까지? 교육일 10일 전까지 알려주라 이거야. 10일 전까지. 예방주사는 3차까지 전원 다 받죠. 예자를 뒤집어 쓰면 이거죠. 교육일 10일 전까지.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결국 그렇게 외우게 될 거예요. 예방주사는 10일,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오른쪽 갔다 올게요. 오른쪽. 자,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공 등이 사고 예방 교육을 받는 경우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건 실무교육 X, 직무교육 X, 연수교육 X, 예방교육 O. 예방교육만. 나머지 교육들은 내가 다 돈 다 내야 돼요. 이것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문제 풀어보죠. 틀린 것은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좋아. 실무교육 28, 32. 좋아요. 3번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 실시기관은 교육일 2개월 전까지 이시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라. 이건 무슨 교육일 때? 연수교육. 이렇게 문제는 교육의 이름을 바꿔치기 하는 방법을 잘 쓴단 말이에요. 4번 실무교육 받은 개공, 소공, 실무교육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16시간 이내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좋아.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 후 1년 이내 다시 고용 신고될 경우 직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2장도 끝났고 그 다음에 28쪽 한번 천천히 잘 읽어보시고 30쪽 합니다. 30쪽. 30쪽은 3장. 3장은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증 땄잖아요. 교육도 받았잖아요. 이제 등록해서 이제 개공되는 과정. 그리고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문제는 한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 등록 파트는 하나 낼 때도 있고 2개 낼 때도 있거든요. 결격 사유는 해마다 하나 나오고. 일단 오른쪽에 등록 절차. 당연히 이제 맨 처음에 볼 것은 뭐예요? 등록 신청자죠. 등록 신청자는 당연히 누구랑 누구만.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공은 뭐 한다? 제외한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소공 제외. 그러면 2번 조심해야 돼. 2번이 잘 나와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뭐 당연한 거야. 2종 소속되잖아. 2종 소속은 소공이면 자격정지 1-1 받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뭐가 있는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 군, 구. 여기서 아까 등록증 준다고 문제도 나왔죠. 이 시는 구가 없는 시, 특별자치도 행정시, 자, 시군구,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가 등록한청.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등록 기준. 이자들이 등록 기준을 미리 갖추고 등록을 해야 되고요. 등록 요건이라고도 해요. 등록 신청 전에 미리 갖출 요건이다. 자, 공인중개사는 실무규, 아까 배웠죠. 실무규, 실무수습 포함, 시도지사 실시. 자, 중개사무소가 중요합니다. 중개사무소는 원칙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등록할 수 있다. 원칙. 네. 이게 원칙이라 잘 안 나와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됨이 원칙이다 이렇게 내야 되니까. 아니면 틀리게 내고 싶으면 아직 안 나왔지만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해야 등록할 수 있다. X. 왜? 예외적으로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공검사, 도시 및 조강령 정비법, 준공인가, 건축법, 사용승인, 주택법, 사용검사입니다. 사용승인 등을 받은 건물이라면 아직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오. 그래서 두 번째가 잘 나와요. 그럼 반드시 사용승인 등은 갖춰야 한다는 거지. 사용승인 받기 전에는 등록이 안 돼요. 또 시험이 잘 나오는 거, 가설 건축물에 등록할 수 없다. 이거 잘 나와. 되게. 가설 건축물에 등록할 수 없다. 이렇게 내기도 해요.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등록할 수 있다. X. 무허가 건물에 등록할 수 있다. X. 등록할 수 없다. 사용권 확보해야 돼.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 사용 승낙도 가능해요. 우리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제도가 있잖아요. 갑이 임차한 사무소를 을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싶다. 을은 등록 신청할 때 갑에 승낙서를 내야 되지. 승낙서. 가끔 뜨는 게 사용대차. 사용대차 방법으로 확보한 건물에 등록할 수 없다. X. 있다고. 사용대차 공짜로 빌려 쓰는 거잖아요. 뭐 못할 거 뭐 있어요. 다음 법인. 괄호 아니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지역 농업협동조합처럼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네, 등록 기준 적용 안 해요. 그거 잘 나와요. 조심해야 돼. 기업번 아까 첫 시간에 봤죠. 상법상 회사이어도 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어도 되는데 자본금은 전부 다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사회적 협동조합 X. 오른쪽에 더 알아보기 드러났고요. 조심해야 되고요. 법인은 겸업 제한 받아요. 중개업과 5개와 경공매. 바로 이어지는 시간에 세 번째 시간에 배웁니다. 법인은 법의 14조에 정해진 7가지의 업무만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만 등록이 된다. 자, 중개업 5개,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임대관리, 부동산의 관리 등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다른 개공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분양, 대행, 이사, 도배업체, 소개,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계약선,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 7가지만 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만 등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 대행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등록할 수 있다. 5. 택지 분양 대행 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등록할 수 있다. X. 두 번째 봤고요. 세 번째, 대표자는 중개사여야 된다. 대표자를 제외 조심하고 제외. 대표자 이미 중개사니까 3분의 1 이상이 중개사여야 한다. 자, 바로 오른쪽에 오답짐, 빈출 오답지문이요. 왜 틀린 거예요? 실무교육이 3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 이상 중개사야 되는 거 실무교육은 전원 다 받아야 되지. 이렇게 뭐 장난치기도 하고 그래요. 밑에 이제 또 이것도 써드렸어요. 대표자를 빼고 한 명이면 한 명 중개사, 둘이면 하나면 되지. 3분의 1 이상이니까 셋이면 하나 됐고 뒷장. 넷이면 둘, 3분의 1, 다섯도 둘, 여섯도 둘. 시험에 7 들어왔어요. 7, 셋, 8도 셋, 9도 셋. 그래서 1, 2, 3, 1,
4, 5, 6, 2, 7, 8, 9, 3. 이 정도 연습하면 돼. 이 정도 연습하시고, 네 번째는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 다 실무교육, 실무수습 포함. 그리고 중개사무소는 좀 전에 배웠던 건 똑같아요. 등록 기준이 시험에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매년 나오는 매년. 자, 이렇게 해서 요건을 갖추었으면은 이자들이 이제 등록을 신청하죠. 등록관청에.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싶은 사람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에 다음에 서류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 소재직원을 시군구청장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이거지. 등록 신청서, 그다음에 이제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내는 것도 있고 안 내는 것도 있고, 다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자, 이제 서류 보겠습니다. 서류. 제출하지 않는 거. 법인 등기상 증명서 X, 건축물 대장 X,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X, 등록관청이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세 가지 안 냅니다. 보증설정 증명서류는 등록 신청할 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따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그다음에 내야 되는 거, 기억번, 실무교육 사본, 그 괄호 안에 이번에 신설된 거 신설. 올해 우리 첫 시험에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면 제외된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잖아요. 시도지사가 실무교육도 위탁을 해, 위탁을.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부동산 학과가 있는 학교 이런 데 위탁을 해요. 근데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단체가 등록관청에서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 그러면은 안 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쨌든 전자적 확인이 가능하면 제출 X 이 말이에요. 조건부 X.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제출해야 되는 거고, 실무교육 받으러 가면 알려줘요. 알려줍니다. 전산망 확인이 등록관청 가능하므로 등록관청 가서 실무교육 이 수료증 사본은 드리는 사본은 안 내셔도 됩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번에 여권용 사진도 바뀌었어요. 여권용 사진. 반명함판 사진이었는데 여권용 사진으로 반명함판은 3, 4, 여권용 사진은 3.5, 4.5 더 큰 거 붙여준다고 해요. 부담되게. 부담 어떻게 해야 돼? 사진 찍어야 되는데. 사진 예쁘게 찍어야 되니까 뽀샵 처리 잘해서 붙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건축물 대장은 안 내는데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했다는 서류는 내야 되지.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이 확보한 사람은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됩니다는 사유서 내야 돼. 그리고 니을하고 미음은 외국인만 내는 거예요. 외국인, 외국 법인만. 니을, 미음은 따로 묶어보시고, 내국인은 신원조회 하니까 안 내도 되는데 내국인은 본인이 결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는 서류를 내야 돼. 그리고 미음도 한번 출제됐는데 상법에 따라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국 법인만 냅니다. 상법엔 외국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하려면 대한민국 안에 꼭 영업소를 둬야 돼요. 이렇게 돼 있거든. 자, 됐고요. 이건 이제 내는 거 안 내는 거 판단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래서 냈으면 처리 기간은 7일이에요. 이렇게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를 냈잖아요. 그럼 현장 와서 확인하거든요. 그날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놓고가 기다려? 놓고가 우리 가서 뭐 해야지? 개업 준비해야지. 개업 준비하면 등록관청은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지. 요건에 적합하면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라고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인 개공 아무개, 법인인 개공 아무개라고 등록을 해줘요. 등록을 하고 내 거 등록대장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등록 장부에 적어서 올린다 이 말이야. 등록을 해주면 나는 뭐가 된 건데? 개공이 된 건데 그 사실을 나는 모르잖아. 모르니까 등록관청은 그 신청받은 날부터 며칠 안에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뭘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등록증을 주는 게 아니야. 등록의 서면 통지 정확하게 하셔야 돼. 자, 그럼 나는 개공이 됐지. 했는데 중개업을 하시려면 당연히 뭘 찾으러 가야 돼? 등록증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이 등록증을 찾으러 가는 길에 뭘 가입하셔야 된다? 보증 설정.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되는데 이 보증 설정은 서면 통지 받아 등록번호가 나와야 가입이 돼요. 그러니까 개설 등록 전에 보증을 가입하여 보증을 설정하여 이러면 틀려요. 개설 등록 전에 보증 설정하여 틀립니다.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제출해라. 틀려요. 틀립니다. 뭔데 이거? 그래서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이렇게 해도 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이렇게 해도 돼요.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해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 자, 그것이 이제 저 밑에 기업번이고 기업번. 니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와. 조심해야 돼. 그리고 국토부령에 가보니까 자,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주지 시도지사가 주면 안 되지. 등록관청이 주는데 국토부령에 가보니까 오른쪽에 등록관청은 이 등록을 한 자가 보증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어떻게 쥐처 없이 교부해야 한다. 보증의 설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어드렸지 다시. 등록 요건이 아니다. 개설 등록 전에 틀린다. 아까 왼쪽에 맨 아래 기업번 문장 조심하라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전에 X. 등록 신청할 때 내는 거 X. 등록 기준이다. X. 이 보증이 되게 잘 나와요. 이게 잘 나와. 등록증을 그냥 받기 위한 요건이에요. 받기 위한 요건이고. 다음 디귿번. 개설 등록하고 개설 등록을 했는데 나는 개공이 됐는데 중개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것은 나는 휴업을 하는 거니까 개설 등록하고 3월을 초과해서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자 한다면 미리 휴업 신고를 해야 되고 4번 아까 문제 풀 때 나왔는데 되게 잘 나온다고 등록관청이 주어야 등록관청은 이달치 등록 신고 행정처분을 다 모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해야 한다. 등신 행정처분 시작 등신 행정처분 등록관청은 이달치 등신 행정처분을 다 모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해라. 예를 들면 등록증을 교부한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5. 등록 취소 처분한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X. 협회라고 해요. 등록 취소 처분한 또는 업무정지 처분한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X. 어디? 협회. 등록 취소 업무정지. 그 다음에 협회협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 고용 신고, 고용가게 종료 신고, 신고. 다 통보하라고 해. 저 밑에 예제 풀어볼게. 예제 풀어보면은 자격, 또 자격증, 또 등록증 틀린 거. 자격증 대여회의는 유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당연한 거예요. 2번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명함의 부동산 뉴스, 대표, 명칭을 사용해 기재에 사용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죠. 좋아. 3번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였더라도 그 무자격자에게 부동산 거래 중개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증 대여가 아니다. 아까 했던 거잖아. 좋아. 다음에 4번 개공이 등록증을 대여했다. 자격 취소다. 또 이거 바꿔치기 하네. 아까 문제 풀 때도 그 자격증, 등록증을 다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 이런 식으로 내자. 이거 되게 잘 나오는 형태란 말이에요. 이거로. 등록증 대여는 등록 취소지. 자격 취소가 아니라. 등록증 대여, 등록 취소, 자격증 대여, 자격 취소 이렇게 나와야지. 또 5번은 자격증, 등록증 대여는 다 1-1에 해당하죠. 해당하고. 그 위에 그 등록의 효력 소멸하고 오른쪽에 더 알아보기 빈출 지문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자, 무등록 중개업자는 등록 취소 후 중개업을 한 자 3-3 좋아.
폐업 신고 후 중개업을 한 자 3-3 이것도 이제 이렇게도 풀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판례 되게 중요한데요. 판례 중요한데 우리 법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게 되었을 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는 규정만 두고 있어요. 처벌 규정만 두고 있다. 과연 이자가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관한 내용인데 판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하러 힘들게 자격증을 따고 그 사람들에게만 중개업을 허용하겠니? 그 사람들에게만 경제적 이익을 주겠다는 쪽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읽어볼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규정들, 이 등록과 관련된 규정들은 무등록 중개업자가 체결한 보수지급 약정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 법규로 봐야 되겠다. 그러므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뭘 했다? 중개업, 이게 중요합니다. 중개업을 하게 되면은 그 보수 약정은 뭐다? 무효다. 중개업이 중요한 글자야. 자, 그런데 두 번째 거, 첫 번째, 두 번째 걸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2번 이자도 자격은 없는 자인데 우연히 단 한 번 타인 간의 거래를 중개했어. 그럼 이건 뭐지? 중개업이 아니지. 중개업이 아니라면은 그 보수 지급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이 아니니까 무효로 할 것은 아니다. 중개업이면 뭐? 무효. 우연히 단 한 번 중개업을 한 것처럼 뭐가 아니면? 중개업이 아니면 뭐? 유효. 보수 약정은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 이게 둘 다 무자격자야. 세 번째,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등록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네 번째 거. 이건 뭐냐면 이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에게 거래 당사자가 무등록 중개업자한테 중개해 주세요라고 의뢰를 했다 이거지. 의뢰했을 때 이 무등록 중개업자는 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 거래 당사자를 처벌할 수 있느냐? 없다. 왜?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첫 줄하고 세 번째 줄 읽으면 돼요. 거래 당사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한 행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 무자격자에게 중개 의뢰한 행위는 처벌된다. X. 이렇게 풀어야 돼. 두 번째 줄 하나 또 있어요. 개공이 미등기 전매. 중간생략등기잖아. 미등기 전매. 미등기의 전매를 중개하면 개공은 투기 조장 행위. 투기 조장 행위로서 금지행위 3-3으로 처벌되거든요. 처벌되는데 미등기 전매를 알선해 주세요라고 의뢰한 행위. 이 의뢰한 행위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해야 돼. 이게 잘했다는 말이 아니야. 자, 2번.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했다. 등록증을 양도되어 했다. 절대적 등록 취소. 1년 이하 징역 1000 이하 벌금.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절등취 1-1. 이중 등록. 등록을 두 번 했다는 얘기야. 다음 이중 소속. 이중 소속은 개공 등에게 다 적용된다는 점. 개공 등은 다른 개공의 소공, 보조원, 사원임원 다 될 수 없어. 다 될 수 없고 이걸 위반하면 개공은 절등취, 소공은 자격정지,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이 없다는 거 조심하고요. 없고 형벌은 다 공통으로 다 가. 1-1 다 갑니다. 그리고 이미 이건 입기도도 출제했었어요. 이종 소속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다. X, 개공은 뭐? 절등취. 절등취 자격정지 되게 차이가 크잖아요. 크게 느껴지죠. 나중에 다 이게 비교합니다.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 아니라는 점, 그리고 형벌 대상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자, 됐습니다.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에 관한 문제. 옳은 걸 다 골라라. 기업번 A군. 이건 시군구할 때 군입니다. A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서 개설 등록하면 이중 등록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지.
그 공무원이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같은 군에서 등록을 2번 하겠냐고. 그러나 문제는 문제니까 이중 등록 맞아요. 두 번째, B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C군에서 등록했으면 이것도 이중 등록이지. 맞았고. 다음 개공갑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공인, 법인, 의뢰, 사원 될 수 없다. 당연히 이중 소속 금지. 다음에 이중 소속 금지 위반하면 1-1에 처한다. 결국 다 맞았네. 이렇게 4개 다 맞는 게 이런 게 잘 나와요. 이게 잘 나오면 사람 마음이 힘들죠. 왜 다 맞지? 이러면서 힘들죠. 자, 오른쪽 결격 사유. 등록은 뭐 이 정도 다 맞춰요. 신청 다 맞춰요. 저 엄청 빨리 가니까 막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 빨리 갈 수도 있는 거지. 네. 자, 이 정도면 다 맞춥니다, 진짜로. 결격 사유 갑니다. 당연히 결격 사유라는 것은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개공될 수 없어. 다음에 소공될 수 없어. 중개보조원 될 수 없어. 사원이나 임원이 결격이면 그 법인은 개공으로 등록할 수 없어. 뭐 이런 거죠. 결격에 해당하는 자는 개공 등이 다 될 수 없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그 동그라미 1번 기억번 문제 없고 니은 한번 볼게요. 니은이요. 니은 뭐냐면 이 자가 결격에 해당하지 않았으면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될 텐데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된 후에 결격이 되었다. 파산 선고 받았다. 뭐 금고징역 실형 선고 받았다. 금고징역 집행유예 받았다. 또 자격 취소됐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 이상 벌금 먹었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결격에 해당하면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절대적 등록 취소가 돼요. 그러면 이자는 공인중개사로 되돌아가죠. 자격증은 남죠. 이자는 언제 다시 개공이 될 수 있다. 그 결격 사유가 뭐 되면? 그렇죠. 해소되면. 그 결격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개공이 될 수 있는데 문제를 낼 땐 이렇게 냅니다.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 취소 후 3년 이내에 개공이 될 수 없다. X.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딱 3년 이내에 등록할 수 없다. X. 왜 X인가? 3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 결격이 뭐 되면? 해소되면 개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다시 개공이 결격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 취소 후 3년 이내 개공이 될 수 없다. 그러면 X로 문제 푸는 연습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개법인의 기업번 문제 없고 니은 중요하고요. 법인인 개공이 된 후에 사원이나 임원이 결격에 해당되었다. 절동치 사유가 됩니다. 다만 그 결격을 2달 이내 해소하면 등록 취소하지 않습니다. 근데 2달 이내 해소하지 않았다. 등록이 취소된다.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사원 임원이 결격이 되었는데 그 결격을 40일 만에 해소하였다. 그럼 등록 취소 아니야. 70일 만에 해소하였다. 그러면 등록 취소 절동치를 골라야 돼. 이건 이제 이 지문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내기도 해요. 절동치 사유를 다 골라라. 기업번 법인인 개공의 임원이 결격에 해당하고 그 결격을 40일 만에 해소한 경우 등록 취소 아니네. 70일 만에 해소한 경우면 등록 취소네. 이렇게 보면 돼. 절동치네. 자, 고용인의 니은도 신경 써야 됩니다. 고용인이 결격에 해당하고 그 결격을 개공이 2달 이내 해소하지 않았으면 업무정지. 또 어떻게 그런 애를 2달 넘게 응? 너 푹 쉬어. 업무정지 6개월짜리입니다. 이게. 이거 두 가지 잘 구분해야 돼. 사원 임원이 결격 2달이 해소하면 절동치. 소공보조원이 결격하면 소공보조원 결격 때문에 이렇게 저처럼 하세요. 소공보조원 결격. 너 어떻게 그런 애들을 2달 넘게 너 막간 애들을 너 푹 쉬어. 업무정지입니다. 푹 쉬어. 업무정지. 두 가지 잘 비교하시고
다음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 것이고요. 36쪽 결격 사유의 내용부터 세 번째 시간에 이어집니다. 이번 시간에 하셨던 것은 시험 제도, 자격증 교부, 재교부 양도대여 이런 것, 의사명칭, 그 다음에 교육제도,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예방교육, 그 다음에 등록 절차, 중요한 거, 등록 기준, 그리고 별거 어려울 수 없는 절차, 특히 보증에 관한 내용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 보수권, 결격 사유,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당연히. 이 정도 알아야 되고, 사원 임원, 고용인,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참, 세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